선택과 집중, 박용두 형사소송법. 자, 이번 기본이론 예습 강의. 자, 공창 변경에 대한 예습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69페이지에 있거든요. 69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예, 공소장 변경을 공부할 겁니다.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이제 예습 영상을 한번 여러분이 시청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 범죄가 동그라미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비범한 범죄가 동그라미죄. 근데 검사가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세모죄로 공소 제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심리해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드러나는 거죠. 이 동그라미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자, 검사가 잘못 기소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세모를 적으면 안 되고 동그라미를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세모로 잘못 적었잖아요. 검사도 신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검사가 법원한테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죄니까 동그라미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고 법원이 자, 이 두 개가 바꿔달라고 하는 자, 처음에 기소했던 세모와 바꿔달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동일한가를 봐요. 동일한 범죄인가. 동일하다면 바꿔주는 거예요. 이 바꿔주는 것은 법원의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 동그라미죄를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장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소장에 적어놓은 어떤 범죄 제명이요, 그리고 공소사실, 그리고 적용한 법 조문을 법원이 검사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바꿔주는 거. 자, 이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마치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하자 있는 물건이 있으면 교환 기간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자 없는 동일한 물건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까?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자,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빗대어 표현했지만 검사가 원래 동그라미로 기소해야 되는 것을 원래 이 죄는 동그라미죄니까 세모죄로 잘못 기소했다. 예, 검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고 법원한테 바꿔달라고 신청한다. 그리고 법원이 동일하다면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자, 이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가 신청 안 하면 법원이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 됐죠?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공소장에 이제 갑이 범죄를 범했으니까 갑을 적어야 되는데 병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왜? 갑이 병의 신분증은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을 갑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했죠? 공소장 정정이라고 했죠? 예, 정정할 때는 여러분 여기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게 아니고 제명, 공사실, 적용법 조문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제목에 공장 변경이라고 했죠. 공장 변경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정정이라고 했고 법원의 허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거 잘 보셨어요?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공소장 변경을 할 때 공소장 변경은 뭐 바꾸는 거라고요? 여기 있죠? 제명, 그리고 공사실, 그리고 적용법 조문. 이걸 바꾸는 것이 공장 변경이고요. 공장 변경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차이 아시겠죠? 여기 피고인 이름 바꾸는 거.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정정이고 법원의 허가 필요 없죠? 그런데 제명, 공사의 적용법조를 바꾸는 것은 법원의 허가 필요하고. 됐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절차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검사가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검사가 신청했을 때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빨리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공소장의 그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재판하는 내용이 바뀐다는 거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어해야 될 내용이 바뀐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정, 신청을 하면 동일성,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 바꿔줬다. 우리 물건 하나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물건으로 바꿔주는 건데 다른 물건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동일성이 있을 때 허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동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했다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쭉 할 겁니다. 이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장 변경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할 거고요. 그다음 검사가 신청 안 하면 법원이 요구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런 내용들도 할 거고요.
근데 이 공장 변경은 허용되는 범위가 1심과 2심까지만 됩니다. 이 상고심에서 안 되거든요. 이 상고심이 3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이에요. 자, 공장 변경의 필요성, 요구라고 했는데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한 거냐? 공장 변경 없이 재판을 못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여러 개 범한 범죄가 원래 동그라미죄인데 세무죄로 잘못 기소한 거예요. 근데 심리해 보니까 동그라미가 밝혀졌어요. 이때 법원이 그냥 동그라미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는 없는가? 꼭 공장을 바꿔야만 재판할 수 있는 거냐?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하냐? 공장 변경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공장 변경을 꼭 해야만 재판할 수 있는가? 공장 변경하지 않고 재판을 못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내용이 그 공소 취소인데요. 공소 취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가 이것을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철회. 이 철회하는 게 공소 취소입니다. 예, 검사만 하는 거고요. 검사만 하는 거고요.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뭐 우리 그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우리 재판을 통해서 정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하라는 결정을 하면 그때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면 취소를 못하고 유지밖에 못한다는 이야기 했죠. 연결해서 다시 보는 거고. 자, 이 공소 취소하는 그 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 자, 공판 준비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소송의 3주체 다 공부했고 이 주체가 심판해야 될 내용 우리 살펴봤고 이것을 바꾸는 내용까지 공장 변경까지 봤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거 있죠. 이거 보세요. 자, 법원에서 이 검사 피고인 좀 줄여볼까요? 영상을 끌 수밖에 없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자, 이네들 그리고 법원 있죠? 자, 이네들 이 본격적으로 공개 재판하는 날인데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준비 절차가 되는 거죠. 이 준비 절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다시 제가 나왔습니다. 준비 절차, 이 기일전의 절차하고 협의 준비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협의 준비 절차는 법정에서 다툴 사건의 어떤 쟁점이라든가 이 쟁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준비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꺼야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여기 법관들 여기 앉겠죠? 여기 검사 여기 앉겠죠? 그리고 여기 피고인 앉겠고 그리고 변호인 앉아서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 자석 배치를 먼저 한번 봐요. 그리고 이 검사의 자석하고 피고인의 자석에 검사 피고인 출석해야 되겠죠. 이네들은 재판이 많은 선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자, 요건.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검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검사 피고인. 원칙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원칙 X라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은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원칙 나와야 되고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검사표는 원칙적으로 나와야 되고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 예외를 살펴볼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원칙 O 예외 X. 여러분 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원칙 O 예외 X 이렇게. 자, 이 변호인은 재판이 많은 선수가 아니고 코치니까요. 원칙은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변호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필기 노트는 아마 다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 것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하는 과정은 먼저 모두 절차라고 해서 이 공판기일의 앞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실 심리에 관한 내용들을 쭉 공부하는 거고요. 범죄 사실 심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결 선고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모두 절차는 진술 겁권 고지 인정 신문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 낭독하는 모두 진술 그리고 피고인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으로 사실 심리 절차
맨 처음은 증거조사거든요.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을,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변론으로 넘어가서 판결을 선고하는 겁니다. 심의를 하고 그리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심 재판이 끝이 나거든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 다음 주에 이 공판심리 특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은 앞에 있는 검사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거. 검사고 피고인은 선수니까요.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니까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책을 통해서 제가 기본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는 끝내고요. 증거조사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할 겁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예습 영상 여기까지 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잠깐만요. 이제 제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너무 더워요. 너무 덥네요. 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일단은 방문을 닫고 있는데 오이 너무 덥네요.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자, 이 노력들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하시면 끝나고 또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서 공무원이 되셔서 또 생활할 거니까요. 조금만 우리 힘들어도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